국토부 안을 짜서 지역 기획재정과 협의를 거쳐 도로 계획에 확정하여 정상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드디어 수십 년 우리 수건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정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정확히 한 달 후에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을 퇴임합니다. 이런 먹튀가 있습니까? 설사 저 당시 총선을 바로 100여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 주민을 상대로 저건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우리 박상우 장관께 우리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정치 또 행정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국민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박상우 우리 국토부 장관을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이 국토부의 행정이 이게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 관련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니 장관께서 이 문제의 언론이 취재한 이 얼개를 대충 알고 있어야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자가 밝힌 내용은 이 모든 부지 선정의 과정에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고 그 보고서를 창원시가 만들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자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창원시에서 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창원시에서 시장님 부시장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서열 3, 4위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국장이 직접 실무국장이 증언한 거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에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무려 1조 4천억 원의 직접 사업비 국비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사업이고 대통령이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게 이 산업단지에 대한 공모 서류를 쭉 뿌리죠.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런 절차를 거치죠. 매년 하는 일은 아니고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아마 정권 출범과 관련한 그런.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창원시가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2020년 9월에 바로 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전에 뛰어듭니다. 이 기자의 설명은 뭐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전에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계획한 근거를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체 계획서나 그런 어떤 공문 같은 것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런 어쨌든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창원시가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월인데 2022년 11월 9일에 창원시 부시장과 이 문제 증언한 실무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찾아와서 그 당시 창원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공문서는 없지만 창원대학교 뒤에 있는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그런 R&D 단지 중심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문은 없었지만.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기자가 누차불어요. 명태균 씨와 협의한 것이냐. 그래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평 규모로 R&D 단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해 22년 11월 초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직원 조회에서 무슨 산업단지를 10만 평 규모로 하냐. 한 200만 평 규모는 돼야지.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완수 지사가 200만 평 지시한 후 며칠 있다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다시 명태균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10만 평에서 200만 평으로 늘으니까 그걸 다시 협의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10만 평 규모가 결과적으로 300만 평 규모로 늘리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창원시의 의견은 뭐냐면 창원시 북면이 있는데 그게 한 200만 평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북면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태균 씨가 전혀 새로운 지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산면 약 75만 평, 그러니까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이죠. 자, 민간인이 이걸 갑자기 창원시에 제안을 해요. 늦차고. 그래서 창원시가 명태균 씨 이 제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2020년 11월 15일에 명태균 씨에게 이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창원시는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전달과 보고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로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에 내려옵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그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식 문서가 있을 텐데 이 명태균 씨가 8일 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사단이 돌아간 후에 창원시가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니까 농림부를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농림부는 뭐 협의할 것도 없이 100% 불가하다는 판정을 그 즉시 내리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손댈 수 없는 데가 대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도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창원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안 될 텐데 명태균 씨라는 그 민간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대산면이라는 이 지역, 농림부는 보자마자 100% 거절하는 이 지역을 그냥 그렇게 넣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태균 씨를 창원시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명태균 씨 뒤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산면이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에 창원시가 부랴부랴 명태균 씨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산면 대신에 북면과 붙어있는 동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넣자 수정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면과 지금 새로 제안된 동읍이라는 이 지역 부지 102만 평이 최종 부지로 확정이 되고 2023년 3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서 직접 가서 이 안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장관님 조사할 때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국토부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300만 평 규모가 됐는데 실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창원에서 민간인과 창원시가 만나서 이것을 3분의 2, 70% 날리고 100만 평 규모로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국토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토부는 어떤 작용을 했길래 대통령께서 3분의 2 부지가 확 날라간 이것을 대통령에 가서 발표를 합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잠깐만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장관과 제가 서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이 문제를 진위를 가지고 공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 이 문제가 이런 줄거리니까 이 지점을 보면 국토부가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국토부의 조사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조사 계획과
그다음에 조사의 결과들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좀 통보를 해도 좋습니다. 와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이 산업단지는 창원시만을 위한 산업단지 아니고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의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5개 산업단지가 선정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자꾸 창원에 가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알겠어요. 창원에서 발표하신 게 아니고 서울에서 열린 비상연회 대책위에서 다른 산업단지 14개와 함께 완오브 댐으로 발표가 된 것이지, 의원님 말씀 들으면 여기 계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마치 대통령님께서 이 산단을 위해서 창원까지 가셔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취재 기자가 얘기한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장관께서 기존에 뭐 사실관계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으시다면 뭐 장관의 말씀을 지금 국민들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예,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볼 텐데 역시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제6차 국도 국지도 조성 계획, 수립의 대체적인 절차, 뭐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제 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원래 11월 말까지는 금년 말까지 국토부 안을 만들어서 기재부로 보내는 그런 스케줄. 자, 그렇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다시피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24년 올해 12월 말까지 국토부 안을 마련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25년 1년 동안 기재부 일괄예타를 KDI에서 수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12월 말에 제6차 국도 국가지원도 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작년에 2023년에 예를 들어 장관이시라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도로 국도 확장 이게 꼭 필요하고 지역의 큰 수건인데 이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이 2023년쯤에 이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는 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덕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장관이 어디 가서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설사 올해 부처 안에 장관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기재부와 일괄예타가 돼 있는 내년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기재부를 패싱하고 이런 문제를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질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이 전임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님이셨는데 자,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 지역에 이런 도로나 국지도 계획을 약속하신 바가 있나요? 물으니까 장관이 이래 그리고 특정인들이나 특정 지역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합니다. 그러자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장관님 개인적으로 전화로 사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그럽디다. 이게 동영상을 틀으면 더 좋을 텐데 동영상은 뭐야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을 특히 뭐 어떤 한 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신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증거와 함께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 전임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누구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20일 전에 9월 16일 날 작년 9월 16일이죠. 이 지역구 행사에 오셔서 그 많은 수백 명의 지역 주민 앞에서 이 수건 사업인 동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6차 국도 국지도 사업에 유구 아산체 39 국도 하포장 사업을 집어넣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행사에 가서 또 그 지역인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결심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6
2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유구 아산 제39 국도 확보장 사업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을 꼭 지켜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게 있고 나서 아까 먼저 보신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고 원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 장관이 그로부터 한 달여가 또 지난 국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한 달쯤 지난 2023년 11월 20일 그 동네에 와서 지역 주민을 저렇게 모아놓고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 안을 짜서 기획재정과 협의를 거쳐 도로계획에 확정하여 저까지는 원론적인 아까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정상적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드디어 수십 년 우리 수건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정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을 퇴임합니다. 먹튀가 있어도 이런 먹튀가 있습니까? 장관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네. 정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가장 문제이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저 당시 총선을 바로 100여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 주민을 상대로 저건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기에 국토부 장관이 부안해동하고 분명하게 제 전임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원희룡 정 장관이 국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경쟁하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바로 고발하려고 생각도 해봤고 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검토 다 거쳤어요. 그런데 차마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꿈에 부풀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 희망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 시한이 다 지났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진석 전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을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 전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가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수행했던 국토부 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 언론에 찾아보니까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색한 답변을 지역 언론 인터뷰에 합니다. 제가 오늘 장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 지역구 사업 민원을 가지고 제가 장관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앞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던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문제도 그렇고 국토부가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 장관이 와서 저런 총선 때 저런 영향을 개입하려고 한다면 저렇게 무원칙하게 거짓말이 걸 뻔히 아는 공무원들이 장관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질타하려고 지금 책임을 묻거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명태균 씨 건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아산 시민과 공주 유구읍민은 정말 수십 년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산 시민과 또 공주 유구읍민들, 공주 시민들에게 장관님 제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전임 장관이 거짓말했다. 전임 국회의원이 거짓말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현재 전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토부가 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장관님 답변 그렇게 예상했고요. 충분하게 하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장관님 전 똑같이 요구합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제가 저 지역에 나오셨던 분 다 나오시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 전임 장관이 저지르는 일이지만 현직 장관이 와서 해명할 것입니다라고 다 사람 모아놔도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발 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창원 산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창원 산단에 어떤 영향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 산단이 제대로 잘 되어서 시민들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는